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AI주 쪽에 유난히 좀 노이즈가 나오면서 비기술주 쪽으로 매수가 집중되면서 나스닥은 하락하고 다우와 S&P 500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자리 부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기관들도 10월에 고용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12월에 금리 내릴 것 같은데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일자리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셧다운 종료,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책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강세, 이 세 가지로 지수가 일단 바닥에서는 돌아서는 최근 하락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 완벽하게 매수로 돌아서지 않고 있고 또 반도체 내에서도 삼성전자는 사는데 하이닉스는 파는 그런 이제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주포의 등장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나스닥은 빠지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올라간 날이에요. 11개 업종 중에서 10개 업종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테크 업종을 빼놓고 10개 업종이 올랐거든요. 근데 많이 오른 걸 보면 헬스케어가 2% 이상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업종, 뭐 소재 업종, 부동산,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 팔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치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자금이 좀 이동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슈들을 좀 보면 우선 그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다 매각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AI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일부 했어요. 근데 이게 소프트뱅크가 이런 게 이제 처음이 아니고 2017년도에 투자했다가 또 2019년도에 전부 다 매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일단 최근에 AI 버블론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 좀 뭔가 고점 신호인가? 이렇게 일부 투자자들이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셧다운은 사실상 종료된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종료된 건 아닌데 어쨌든 종료 이후에 좀 득실이 있다. 일단 득은 재정 지출 540억 달러가 일시에 집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시장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는 건 향후에 지표가 막 쏟아져 나올 텐데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과거 15번의 셧다운 종료 이후 한 달 동안 살펴봤더니 S&P 500 지수가 평균 2.3%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시장이 좀 올라갈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데이터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10월에 비농업 일자리가 줄었을 거다. 한 5만 정도 줄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고요. 또 ADP에서는 이것도 숫자상으로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주당 한 11,000건 정도 감소했을 거다. 또 최근에 이제 고용 데이터가 좀 안 좋았을 거야. 물론 이건 이제 셧다운 여파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고용이 둔하다라는 거는 연준 입장에서 12월에 금리를 한 번 더 내려야 되나? 이런 걸 좀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좀 강세 전망이 아직은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웰스파고에서는 그 최근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연평균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한 10% 정도씩 늘어난다라면 결국에는 주식시장 한 8%씩 꾸준하게 올라서 2030년까지는 S&P 500 지수가 9,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뭐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금 가격은 내년도에 4,500에서 4,7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계속 매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그 사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금에 대한 선호도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AI주의 악재성 뉴스가 워낙 많았어요. 우선 이제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다 매각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근데 사실 이거는 엔비디아 지분을 현금화시켜서 다른 AI에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AI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라서 뭐 AI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대장주를 팔았으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위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이던스 하향을 했습니다. 예, 하향을 했는데 이게 뭐 심각한 업황 문제는 아니고 일부 거래선이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완성이 안 될 것 같아. 좀 미뤄졌어. 근데 그 미뤄진 이유가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수급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제대로 좀 돼서 뭐 칩 공급이 돼야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제때 만들 텐데 그게 안 돼.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고
이것 때문에 오늘 폭락을 했거든요. 코어웨이브가. 이것도 이제 노이즈로 봤죠. 그리고 최근에 좀 이직 사태라고 하고 좀 그런데 하여튼 인텔의 AI 담당자가 오픈 AI로 이직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또 이제 메타의 이제 AI 수석과학자로 알려져 있는 얀 루쿤이 독자적으로 회사를 나가서 이제 스타트업을 설립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노이즈가 됐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마이클 버리, 그러니까 빅쇼트로 유명한 이제 뭐 어떤 거 올려서 수익 나는 것보다 하락했을 때 수익 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메타와 오라클을 비롯해서 주요 이제 관련된 AI 관련된 기업들이 감가상각을 축소해서 순이익을 왜곡시킨다. 이익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그래서 뭐 메타는 21%, 오라클은 27% 정도 순이익을 왜곡시킬 것 같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AI주 숏 포지션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팔란티어하고 이제 엔비디아 숏을 쳐놨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사실 별다른 어떤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거는 뭐 이후에 이제 시리즈를 내놓을 걸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그걸 갖다가 또 추가적으로 공개를 할 거다 이런 예고도 하긴 했는데, 근데 감가상각은 회사의 재량이라서 이 사람의 기준이 맞다라고 보장은 못해요. 근데 참고로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감사상각이 아니라 감가상각입니다. 감가라는 거는 가치의 감소. 예,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감가상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5년 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자동차를 5년간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는 없어질 거니까 1년의 자산이 20%씩 이론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나가는 걸로 처리하거든요. 근데 자산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순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클 버리의 입장은 저거 어차피 2, 3년만 쓰고 없어지는 자산인데 그걸 갖다 더 쓸 거 같이 부풀려가지고 순이익을 왜곡시켜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회사가 알아서 할 문제지 마이클 버리 자기 기준 가지고 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의도를 가진 걸로 시장에선 보는 건데, 어쨌든 AI 관련해서 노이즈가 워낙 나오고 저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하는 그런 요인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AMD가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 그 애널리스트를 모아놓고 이제 회사 설명을 했는데, AI로 연매출이 한 30%씩 이상 계속 성장할 것 같다. 특히 AI 관련된 매출만 연평균 80%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본다. 이렇게 그래서 막 AI 거품론 이런 걸 완전히 이제 불식시켜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성장 스토리를 강화하는 계기 이렇게 평가하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뭐 노이즈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AI주 팔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자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뭐 주요 종목들 리스트들 보면 좀 하락하는 대형주들이 많고 애플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AI에 관련된 그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보면 나이키가 쇼핑 시즌 앞두고 주목해야 되는 종목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많이 올라갔고,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대본에너지, 뭐 화이자 이런 종목군들이 한 4% 전후까지 올라가서 시장 지수를 좀 다우 지수를 좀 견인하고 S&P 500 지수를 올리고 예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좀 빠졌는데, 일부 증권사에서 저게 로봇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거 사업 실패하면 어쩌려고 이런 어떤 경계감을 또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도 오늘은 또 하락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대형주들 하락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ETF 자금 동향을 보면 대형주 쪽에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쪽으로도 돈이 들어오고 있어서 주식시장에 ETF 자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빠질 때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심각한 수준의 뭐 증시 조정 이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도 10월까지 15% 이상 올라간 경우 21번이 있었는데 그게 20번은 연말까지 평균 4.7%더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 이후의 데이터만 뽑으면, 그러니까 21번 중에 20번이 올랐으면은 올해도 연말까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뭐 추세적인 하락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오는 것 같아서. 자, 우리 증시는 이제 코스피가 어쨌든 올라는 왔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너무 커요. 이거 보시면 4일, 11월 첫날 제외하고 지금 4일, 6거래일 동안에 매일 고저차가 100포인트가 넘어요. 예, 고저차가 100포인트가 넘는다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단기 매수 비중이 많이 높아져 있다, 시장이. 그러니까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그러니까 이런 단기 매수 비중이 높아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100% 변동성이 요란한데 지수는 거의 제자리, 그러니까 3번 오르고 3번 빠졌어요, 이 기간 동안에. 예,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투자자들이 4천 전후에서는 조금 단기적인 매매에 집중하면서 뭔가 시세를 바꿀 만한 그런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실제로 이제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잘 보면 제가 어저께 그래프 하나 그려드리면서 좀 매도가 줄어드는 느낌인데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이제 매수까지 들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11월 이 기간 동안에 7조 원 이상 순매도 상태고, 그 매도의 대부분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시가총액 1, 2위 종목에 집중되어 있고, 삼성전자는 매수로 바뀌었지만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완벽하게 종료가 되는 것을 넘어서 매수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특히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 정리가 이제 끝나버리면 그때부터 다시 주포와 주도주가 복귀하면서 이제 시장 자체가 아예 강세장으로 다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텐데, 지금은 좀 변동성,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주포와 주도주가 동시에 이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좀 변동성 국면이 좀 이어진다.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다행스러운 건, 그러니까 주봉상 지킬 자리는 계속 지키고 있어요. 저 5주선. 그러니까 5주선을 지난주 그 변동성에도 깨진 않았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5주선은 이제 강력한 어떤 대기 매수세가 가동이 되는 그런 위치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오던 추세가 깨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이제 5주선 이탈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그동안의 이제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종목들별로 일관성 있는 주도주는 아직은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한때 이제 제약주 쪽으로 자금이 오늘은 또 미증시에서 제약주가 강해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약주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오르락 내리락 거의 제자리죠. 지금 9월 말 10월 말 이후부터 보면 거의 제자리잖아요. 그다음에 반도체주는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죠. 보면 5일선 전후에서 조정 끝내고 올라가는 추세. 그러니까 반도체는 최근에 조금 수급도 괜찮은 편이었고, 그렇다고 쭉쭉 올라가는 건 또 아니죠. 그다음에 로봇주도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와 로봇주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엔터주가 지금 SM이 자회사 문제, 자회사 실적 문제, 하이브는 그 신입 그룹들 비용을 한 방에 털어버리면서 또 실적이 적자가 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엔터주는 되게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엔터,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부진하고 2차 전지 오락가락, 반도체는 꾸준함,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에서 오늘 같은 경우 미증시 반응이 나오면서 비기술주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추세를 갖는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순환매도 돌리고 치고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좀 돌리면서 눈치 보는, 예, 그런 형태의 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해보면 달러화가 좀 시원스럽게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미국에는 어떤 뉴스도 있었냐면 달러가 너무 세다. 그래서 달러가 너무 세서 저것 때문에 그 달러를 쥐고 안 풀고 있어서 신흥시장 쪽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좀 어느 정도 내려가주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높은 환율이 나쁘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담을 환율이 좀 덜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 뭐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달러가 좀 약해지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뉴스 어제 저녁에 하나 나온 게, 대통령이 이제 장기 투자자를 위한 혜택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경영진 말고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마련해라,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주는 또 추가적인 어떤 어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 규모는 대폭 축소됐는데 아직까지 매수는 안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어제 반도체 강했고 지주증권주는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주도주하고 주포가 가장 절실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완벽한 매수 컴백과 일주일에 3일 이상 올라가는 주도주의 등판,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해서 이게 들어와야 추세적으로 4,200 넘어가는 흐름이 다시 나올 거고, 그 전까지는 아까 제가 뭐 100포인트 변동성 속에 뭐 좀 오르락 내리락만 거리고 방향은 없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어서 주포와 주도주의 등장이 지금은 가장 필요하다. 근데 큰 흐름으로는
기존의 상승하던 추세가 깨지진 않았고 그냥 매물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건데 코스피 연간 상승률 순위가 한때 3위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4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제 봤더니 좀 다음에도 올라가는 비율이 좀 높긴 했어요. 근데 다만 그 다음에 올라간 것보다 더 크게 올라간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해보다는 좀 덜 올라갈 것 같다. 그건 이제 말 바꾸면 뭐냐면 어쩌면 올해는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종목군들의 어떤 흐름이 또 바뀔 것 같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내년에는 조금 오히려 중소형주, 뭐 중형주군 정도 그쪽에서 또 괜찮은 종목군들의 장세가 또 만들어질 것 같아서 내년도에 똘똘한 종목이 뭐가 될까 이런 것들 자꾸 최근에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강세장은 강세장에서 이제 놀고 있는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매매하는 게 1번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되 내년도를 준비해보면 내년에 실적이 확 좋아질 만한 종목군들, 뭐 증권사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또 찾아보는 그런 과정도 이제부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 어제 한 몸살이 있어가지고 어제 오후에 조금 제가 무슨 좋아요, 구독하기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막 이상하게 끝내지 않았나요? 하여튼 좀 하루 좀 쉬니까 좀 회복이 된 것 같은데 독감 유행이랍니다. 좀 많이 건강들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만 될 때까지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